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 토지와는 건물을 지었으니까 대지로 돼 있죠. 근데 토지2는 지목이 전으로 돼 있을 수 있죠. 지목이 전인 경우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제가?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건축법상 도로를 보는데 개발행 허가 시에서도 개발행 허가 시에 만들어진 도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서를 안 받아도 된다. 이런 것이 건축법에 나와 있으니까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에 나와 있는 이 조항을 인용을 합니다. 근데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동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받은 적에는 안 받아도 된다는 조항이 없거든요. 그럴 때는 개발행위 허가에서 무조건 사용수락을 또 받아오라고 그러는데. 토지2가 만약에 대지로 돼 있으면 토지2가 대지로 돼 있을 때는 동도로를 위해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수락을 안 받아도 된다는 건축법상 도로만 인정하기 때문에 사용수락을 얻어도 된다는 얘기. 근데 이것이 대지가 아니고 지목이 뭐야? 전이죠. 전인 경우에는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데 건축법에서는 동도로 위하여 건축허가 받은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수락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 건축법에 나와 있지만은 개발행 허가 시에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시에 동도로를 이용하여 할 경우에 또다시 사용수락을 안 받아도 된다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는 사용수락 받아오라고 한다. 도시개발과에서 사용수락을 받아오지 않으면 개발행위 허가가 나야지 건축과로 넘어가거든요. 아예 건축과로 가지 않고 반려당하는 거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지금? 건축과에서는 건축법만 적용해요. 그 외에 다른 법은 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에 이제 용인에 가서 건축가에 가서 이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 지명이 임야였었거든요. 허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건축가에서 그 담당 여자가 이렇게 보더니 우리 건축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도시개발과를 한번 가보세요 그러더라고. 그 도시개발과 가서 이렇게 보더니 사용수락 받아오십시오. 사용수락 받아오십시오 그러더라고. 내가 예? 사용수락을 왜?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경우는 또다시 사용수락 안 받아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어디에 쓰니까 했더니 그게 몇 조에 나와 있어요 그러더라고. 건축법 제27조 조례에. 민호님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건축조례 안 봅니다. 자기 법에 의한 자기 법과 자기 조례를 보지 건축조례 안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는 땅,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 제가 구별했지 않습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는 땅은 이미 대지화되어 있는 땅,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는 이미 건물이 지어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물을 한번 지었었다는 얘기는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는 도로는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는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 어디서 만들어냈냐면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냈는데 뭐 때문에 만들어냈냐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때문에 네가 어떤 땅에 지목이 되지가 않는 땅에 새롭게 건물을 지려면은 도로도 만들고 배수로도 만들고 다 만들어라. 네 돈으로 다 만들어서 건축허가를 받아라. 이런 얘기고 조금 아까처럼 건축과에서는 옛날서부터 마을이 어떻게 한다? 돼 있고 건물이 지었던 동네에서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어떻게 한다? 완화해서 적용을 해준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까 어떤 마을이라고 그랬죠? 마을 안길이라고 그랬죠? 마을 안길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건축법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전에다가 건물을 지려면은 도시개발과를 가야 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대지는 건축허가가 나는데 그 옆에 있는 저는 도시개발과에서 사용수락을 받아오게끔 하는 게 현황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그 뭐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대부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왜 됐는데 건축허가를 받는데 이렇게 돼 있느냐? 그러면 여기 이제 나중에 우리가 토지 개발 강의를 할 때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강의를 자세히 해드립니다. 그 개발행위 허가에 보게끔 되면 뭐가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를 적용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법상 도로를 적용한다는 건축법에 의한 4m 이상의 도로를 적용하는 것이 건축법 완화에 대한 도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네. 다시 말하면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옛날부터 건물을 지었던 곳에서는 그런 것을 인정해주고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되지만 새롭게 도로를 만드는 새롭게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는 건물 없던 땅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는 기반시설을 다 만들어내라 이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건물을 짓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 때는 기반시설을 개발업자들이 다 만들어내라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그냥 지구 단위 계획이 아니더라도 그 5가지 지목이 아닌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는 니네들이 건물을 짓는 사람이 기반시설 다 만들어라. 부담해서 다 만들어라. 이것이 개발행위 허가의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5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포장되었으면 분할되었으나 포장이 되었으며 분할이 되었으나 건축물이 건축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뭐냐면 아까 그 지적성상 도로가 아니라 사도법에 의한 사도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뭐 담당자가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거를 그 소송을 하게끔 되는데 담당자가 안 해주려고 할 때는 뭐에 나오면 이렇게 안 해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발행위 허가에서도 읍 미만의 지역은 건축법상 도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죠. 건축법상 도로를 적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에 대한 것을 주장하지 않지만은 배수로 하수도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하수도에 의한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오염시키는 것이 도로 없이 남의 땅을 다니는 것도 오염을 시키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오염시키는 것 중에 하나 두 번째가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하수도에 연결시키지 않고 정화조를 만들어 놓으면 그 얼마나 오염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뭐 반드시 하수로 어떻게 한다? 하수도 네가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이 하수도 만들어 놨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지 않고 개인 하수도에다가 만들어 놨을 때는 개인 하수도에 대한 사용승낙이 든다? 받아와라. 하수도법에도 보게끔 되면 개인이 하수도를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개인 하수도를 만들어 놓은 곳에 연결시키려면 개인 하수도 만드는 사람들과 어떻게 한다?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런 것이 그 하수도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 사용승낙이 아니라 하수도 사용승낙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다.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제 보면은 실전 사례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 설명을 쭉 해드리는 걸 잘 듣고 있다가 왜 이때는 담당자가 이렇게 했을까? 아, 이 담당자 이때는 이 법을 적용하고 이때는 담당자 이 법을 적용하고 담당자 이때는 이렇게 적용했구나. 이러한 사례를 다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다가 도로에 대한 걸 가지고 여기에 건축허가 나요 안 나요 하고 OX 논리를 물어보면 내가 OX 논리로 된다 안 된다고 답변을 못해요. 그렇게 OX 논리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오랫동안 사용하는 마을 안길인데 토지1 있고 토지2가 있죠. 이게 도로법엔 도로에 있는데 여기가 4m가 안 돼도
3m 안 되는 도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안 되도록 옛날서부터 만들어졌던 그 마을 안길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를 도로로 인정해서 그냥 된다? 건축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토지2가 있고 토지1이 있죠. 현황도로과 현황도2가 있는데 여기는 도로법에 도로가 폭이 되는데 쭉 올라오다 보면 도로에 대한 폭이 안 돼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이것이 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마을 안길이라고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완화해서 적용한다. 건축법을 완화해서 적용하겠다. 그래갖고 건축법을 완화해서 그러니까 건축법에 보면 뭐라 하냐면 담당자가 현재의 법규를 적용한 것이 불합리하다 하다는 경우에서 완화해서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완화해서 적용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그 법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마을 안길의 예입니다. 여기 101-18 역시 전이 있죠. 전. 이렇게 된 땅이거든요. 여기. 항공사진을 보면 여기 전으로 된 데 집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도로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온 동네가 사람들이 다 쓰고 있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 마을 안길.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집을 짓는다고 할 때는 그냥 도로가 돼 있지 않는지 지목과 관계없이 이렇게 지적상 도로가 한 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무 말 안 하고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거예요. 마을 안길의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경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 지목이 임야죠. 이게 사실 이게 된 겁니다. 여기는 국어가 그 물이 흐르는 하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까지가 요 집들이 맹지였었거든요. 맹지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다가 여기 다 사용 승낙을 어떤다? 해달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 도로를 만들어서 집을 지은 겁니다. 이 집을 지을 때 여기 도로를 만들 때 이 사람한테다가 당신도 같이 여기 끼어서 어떡한다? 돈을 내라. 근데 이 사람은 난 싫다 그래서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다 만들어지고 나서 요 도로를 요 돈을 낸 사람들끼리 지분으로 이렇게 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사람 앞에 여기 도로가 나와 있죠. 동도를 이용해 건축허가 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건축법에 있어서는 건축허가 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땅입니다. 근데 무슨 부양이냐면 지목이 임야죠. 임야니까 배수로 사용승낙을 받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허가 안 내준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하면 여기 물 흐르는 국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도로로 배수를 만들자 그 이쪽으로 국어에다 직접 배수를 보내는 걸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입니다. 이게. 이 보면 그렇게 요게 보게끔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죠. 이게 이제 우리 수강생은 아니고 이제 그 유튜브를 보고 저한테 이제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사용승낙을 받아오라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땅을 집을 질 때 이 도로를 만드는 데에 자기한테 같이 돈을 좀 내라. 자기 안 했다 이거예요. 안 했다니까 여기에 자기네들끼리 돈을 만들어서 이렇게 집을 다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후에 이거를 가지고 집을 지려고 했더니 담당자가 이 땅 도로에 사용승낙을 받아와야 된다. 무슨 사용승낙이냐? 건축가에서는 동도를 인해서 건축가 난 적이 있고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또다시 사용승낙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도시개발과에서는 뭐라나? 배수로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동도로가 있고 출입의 지장이 있다 보니까 배수로 사용승낙 받아와라. 그러니까 여기 땅 주인한테 배수로 사용승낙 받는 게 여기 물 흐르는 국어가 있으니까 그 토목 설계사면서 배수로는 이쪽으로 직접 붓겠다. 이렇게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승낙 없이 한 겁니다. 이 얼마 전에 한 실전 사례예요. 이게 유튜브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한테 희한한 거 있는 걸 갖고 질문을 해요.
그럼 그걸 갖고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하는 많이 있는 것 중에서 제가 희한한 거 몇 개만 골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실전 사례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 건축가가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사용수락서 안 받고도 해줄 수 있고 해줄 수 있으니까 일단은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정식으로 신청해갖고 안 해준다고 할 때는 반려증을 받아와라. 반려증을 받아온 반려증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하든 뭐든지 응대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일단은 신청을 해보면은 해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말로 가서 했더니 사용수락을 받아오라 그러니까 알았다고 설계사무실 지정하고 해가지고 했더니 사용수락을 받아와라 했는데 토목설계사무실에서 뭐 사용수락 받을 게 뭐 있냐, 우리는 이쪽으로 직접 뽑겠다 배수로를. 그리고 건축허가를 집어넣으니까 오케이. 여기 지목이 이제 도로로 바뀌었죠. 이렇게 도로로. 근데 이것이 도로 대장에는 올라가 있지 않는 겁니다. 2011년 그 5월 30일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2011년 5월 30일 이후에 도로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건축법상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우리 수강생이 이 땅을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 지목이 전도로 돼 있고 답으로 돼 있죠. 여기가 도로거든요. 요만큼은 도로가 되는데 여기 전이고 답으로 돼 있죠. 이거 보면 전으로 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이 땅 주인이 그러니까 이 땅하고 여기는 동생이고 형이더만. 땅이 주인이 여기 동생인가 그래요. 근데 이것이 경매로 낙찰을 받았거든요. 낙찰을 받아서 우리가 갔다니까 이 땅 주인이 자기 지목이 이게 두 개거든요. 땅 주인이에요. 막아요, 못 막아요? 막어, 못 막어? 일단은 막은 거야. 일단은 뭐 동네를 갖다 놓고 막은 거예요, 보면은. 막은 거예요. 막았으니까 이제 저한테 왔죠. 이렇게 해갖고, 이거는 막지 못한다. 해가지고 이거는 보면, 정식으로 이거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정식으로 건축허가 받았죠.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는 이게 여기에 대한 것이 사용승인을 했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2011년 5월 30일 이전에 했었기 때문에 도로대장에도 올라가 있고 사용승낙을 해줬다는 근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소송을 해갖고 행정소송을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어떻게 한다? 막을 수 없다. 그 판결문으로 받아갖고 일단은 막아놓고 가처분으로 해갖고 가처분으로 해서 막아놓고 치워버리고 그리고 행정소송을 해서 막지 못하게끔 행정소송 들어갑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이것도 마을 안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이 마을 안길, 아까도 마을 안길인데, 이것도 마을 안길인데 보면 240길 다시 여기 도로가 있죠. 요 쪼가리가 도로예요. 요거는 도로가 아닌데 요거 쪼가리가 도로란 말이에요. 요 쪼가리가 도로죠. 요 쪼가리는 왜 도로가 됐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건물이 지어져 있고 여기도 건물을 지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마을 안길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건축선에 의해서 건축선이라는 얘기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게끔 되는데 건축법에서 4m 이상의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라고 하는데 4m가 안 될 때는 내 땅에서 그 4m가 되게끔 후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마을 안길은 다른 사람 땅이니까 그냥 인정해서 출입에 지장 있는 걸로 없는 걸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이 현황 도로가 내 땅에 들어갈 때에 4m가 안 되니까 건축허가 받는 네 땅은 어떻게 한다? 건축선에서 이만큼 줄여라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하셨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땅, 남의 거는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허가받는 네 땅을 어떻게 한다? 현재 건축사에 맡기끔 줄여놔라.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 이런 사람이 다 건축허가를 새로 받을 때, 그때 그걸 다 정리해서 넓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집을 허물고 새로 질 때, 너 건축선에 의해서 여기 현황도로가 있는데 모지라니까 된다? 이 도로를 된다? 이 사람이 집 짓는데 여기 잘라라. 이 사람 집 때 여기를 잘라라. 그래갖고 50년이든 100년 지나고 나면은 이런 현황도로가 건축법상도로가 저절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집이 새로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얼른 여기 잘라라. 잘라놓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을 이제 가지고 일선에서 담당자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실전 사례를 가지고 쭉 보시면 아 이럴 수 있구나 이럴 수 있구나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을 때 지목이 대지일 때는 건축가만 가지만은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뭘 받아야 된다?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고 개발행 허가의 조건에 도로와 배수의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완화를 적용할 수 있고 현황도로가 있을 때는 안 봐도 된다. 미만의 지역인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된다. 이럴 수가 있지만은 도시개발과에서는 그런 게 할 수 없다. 무조건 그런다. 건축법상 도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배수로 사용수락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완화 규정이 없다는 거. 100% 도로가 있어야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한번 강의는 언제 한다 그랬죠? 네? 수요일 날 한다 그랬죠? 수요일 날 이제 3시 반에 오시면 다시 어떤다? 여기 된 실전 사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시고 무척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는 걸로.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